은퇴 후의 가장 큰 행복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은퇴 이후의 시간이 자유로워지는 것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기쁨으로 꼽습니다. 오랜 기간 정해진 시간표에 맞춰 삶을 살아오면서 일, 직장, 사회적 역할에 묶여 있었던 사람들이 은퇴를 맞이하면 비로소 진정한 시간의 자유를 얻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자유는 단순히 시간이 많아진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스스로 원하는 방식으로 설계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심리적인 자유까지 포함합니다. 억지로 무언가를 해야 한다거나 의미 있는 일을 찾아야 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나는 것은 은퇴 후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젊은 시절 혹은 사회생활 중에는 해야 한다라는 의무감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며 그것이 삶의 주된 원동력이 되곤 합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그러한 외부적 강제력이 사라지고 스스로의 내면과 마주해야 하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이로 인해 초기에는 허전함, 불안감, 심지어 목적 상실감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자신의 속도에 맞춰 여유로운 일상을 보내다 보면 억지로 의미를 만들거나 성취해야만 행복하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법을 배워갑니다. 은퇴 초기에는 무엇을 해야 할까? 라는 고민으로 머리가 복잡하고 주변의 기대와 사회적 압박으로 일을 시작하거나 취미를 만들어야 할 것 같은 압박감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랜 직장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 진짜로 경험하는 행복은 그런 활동들이 아니라 단순히 노는 것에서 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노는 것은 게으름이나 무기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자신의 페이스에 맞게 마음 가는 대로 보내고 억지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려 하지 않는 자유로운 삶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삶의 변화를 경험한 많은 이들은 내가 몰랐던 진짜 행복은 이런 것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아침에는 천천히 산책하며 자연을 느끼고 동네 이웃과 가볍게 인사를 나누고 낮에는 친구와 만나 웃고 떠드는 것이 큰 기쁨이 됩니다. 저녁에는 가족, 특히 손주들과 보내는 시간은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깊은 만족감을 줍니다. 이런 일상은 평소 바쁘고 쫓기는 삶에서 느낄 수 없었던 쉼과 여유를 안겨줍니다.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고 오히려 삶에 대한 만족도와 행복감이 높아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여유로운 휴식과 자유롭게 시간을 쓰는 것은 뇌와 신체의 회복에 필수적입니다. 꾸준한 산책이나 낮잠, 독서, 친구와의 대화 같은 단순한 여가 활동들이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기억력과 집중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단순한 쉼이 아닌 장기적인 건강과 행복을 관리하는 중요한 전략입니다. 또한 자유로운 시간을 누리는 것은 삶에 대한 주도성과 자기결정감을 높여줍니다. 은퇴 전에는 상사나 회사, 사회의 요구에 맞춰 움직이는 경우가 많았지만 은퇴 후에는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삶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개인의 자율성과 만족감을 극대화시켜 정신적 건강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시간이 주는 자유와 선택권은 자존감 향상과 자기 실현에도 크게 기여합니다. 물론 놀면서 산다는 것이 아무 준비 없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안정적인 경제적 기반이 있어야 마음 편히 쉴 수 있고 막상 돈이 바닥나면 불안해져 제대로 쉬지도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은퇴 후 최소한 20년 이상의 생활비를 미리 준비할 것을 권고합니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과 퇴직연금 등의 정기 수입이 있다면 그만큼 준비금은 줄어들지만 꾸준한 재무 계획과 자산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시간의 자유를 즐기면서도 삶의 리듬과 규칙을 유지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무기력하게 하루를 흘려보내는 것과 달리 아침에 일어나 산책을 하거나 책을 읽고 낮잠을 자고 친구와 대화를 나누는 등의 규칙적인 루틴은 정신적 안정과 만족감을 증진시킵니다. 특히 의미 있는 활동과 인간관계는 노년의 고립감과 우울감을 완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은퇴 후 행하는 크고 작은 활동들은 단순한 시간 때우기가 아니라 삶을 풍성하게 채우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안정된 노후 생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정적 안정과 철저한 준비가 필수입니다. 은퇴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꾸준히 생활비가 필요하며 이를 대비해 최소한 20년치 생활비를 미리 계산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 기준으로 월 250만 원 정도의 생활비가 필요하다고 가정하면 연간 3천만 원, 20년이면 약 6억 원 이상의 생활비를 확보해야 합니다. 여기에 의료비나 돌발 지출에 대비한 예비자금도 포함해서 약 7억 8억 원 정도는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과 같은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이 있다면 이 금액은 다소 줄어들 수 있지만 그만큼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충분한 비상금과 유동성 자산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갑작스러운 의료비, 주택 수리비, 가족 돌보, 비용 등의 긴급 상황에서도 재정적 부담 없이 대응할 수 있어야 안정적인 노후를 누릴 수 있습니다. 재무 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은퇴 후 자산 배분에 있어 전체 자산의 6070% 정도를 안정적이고 원금 손실 위험이 적은 안전 자산에 배치하길 권장합니다. 여기에는 예금, 채권, 정부 보증 저축 등이 포함되며 안정성을 높여 생활비와 같은 필수 지출을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나머지 30% 정도는 변동성이 있으나 수익률이 높은 주식, 펀드, 부동산 등 성장 자산에 투자함으로써 적정 수익을 추구하고 인플레이션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배분은 투자 위험을 줄이고 자산 감소를 방지하는 동시에 생활비를 안정적으로 충당하며 미래에 예기치 않은 지출에 대비하는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데 크게 기여합니다. 또한 꾸준한 재무 점검과 계획 조정, 그리고 예상치 못한 시장 변동성에 대비하는 긴급 대응책 마련도 필요합니다. 요약하자면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선 20년치 생활비를 중심으로 한 충분한 재정적 기반 구축이 중요하며 국민연금 등 정기 수입을 감안해 안전 자산과 변동 자산을 적절히 배분하는 전략이 노후 생활의 안정을 도모합니다. 이러한 체계적인 준비가 있을 때 노후의 경제적 불안을 줄이고 여유롭고 안정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삶의 만족도와 행복은 건강관리에 크게 좌우됩니다. 특히 60세 이후부터는 신체의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혈압, 혈당, 근육량과 같은 주요 건강 지표를 주의 깊게 관리해야 합니다. 이러한 건강관리가 소홀할 경우 만성질환의 위험이 높아지고 일상생활의 질이 떨어지게 되므로 은퇴 후에도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건강관리는 필수적입니다. 첫째, 혈압 관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관이 딱딱해지고 탄력이 줄어들면서 고혈압의 위험이 커집니다. 고혈압은 심혈관 질환, 뇌졸중 등 치명적인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혈압을 측정하고 필요하다면 의사의 처방에 따라 적절한 약물 복용과 생활습관 개선이 필요합니다. 식단에서 나트륨 섭취를 줄이고 규칙적인 운동과 적정 체중 유지는 혈압 조절에 큰 도움을 줍니다. 둘째, 혈당 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고 당뇨병의 위험이 커지는데 특히 은퇴 후 활동량이 줄어들면 혈당 조절이 더욱 어려워집니다. 규칙적인 혈당 체크와 함께 저탄수화물 식단, 당분 섭취 제한, 꾸준한 신체 활동으로 혈당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혈당 관리는 만성질환 예방뿐 아니라 에너지 수준과 전반적인 웰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셋째, 근육량 유지와 근력 운동은 은퇴 후 건강 관리에서 핵심적 요소입니다. 60세 이후 매년 근육량이 약 1%씩 감소하는데 이를 늦추지 않으면 기초대 사량이 떨어지고 체력이 급격히 저하되며 골다공증이나 낙상 위험도 높아집니다. 근력 운동은 근육량 유지뿐 아니라 관절 건강, 균형 감각 향상, 신체 기능 유지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스쿼트, 푸시업, 덤벨 운동 등 주 3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꾸준한 유산소 운동은 심폐기능 강화와 혈액순환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셋째, 적절한 영양 섭취 또한 건강 관리를 위한 기본입니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 고단백 식품을 충분히 섭취하고 가공식품과 당분, 트랜스 지방의 섭취는 최소화해야 합니다. 균형 잡힌 식단은 체중 조절과 만성질환 예방, 활력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음주와 흡연은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절제하거나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히 흡연은 40세 이전에 끊는 것이 좋다고 권고됩니다. 넷째, 정신건강관리도 신체 건강만큼 중요합니다. 은퇴 이후 삶에서 겪는 스트레스, 고립감, 우울증 등의 정신적 어려움을 예방하기 위해 명상, 마음 챙김, 규칙적인 사회활동과 친구 및 가족과의 교류가 필요합니다. 긍정적인 사고 방식 유지와 삶에 대한 주체적 태도는 전반적인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합니다. 마지막으로 규칙적인 검진과 조기 치료가 건강 수명을 연장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의사의 권고에 따라 예방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요약하자면 은퇴 후 건강관리는 혈압, 혈당, 근육량과 같은 신체 지표를 철저히 관리하고 주 3회 이상의 근력 운동과 꾸준한 신체 활동, 균형 잡힌 식단, 그리고 정신건강 관리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장기적으로 신체적, 정신적 행복을 지원하며 노년의 삶을 풍요롭고 만족스럽게 만드는 핵심 요소입니다. 누구나 건강한 노년을 누리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준비와 생활 습관 개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의 양보다는 질이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젊은 시절에는 다양한 사람들과 폭넓게 교류하며 많은 관계를 맺는 것이 사회적 성취와 자아 실현에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은퇴 이후나 노년기에는 깊이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소수의 관계가 정신 건강과 삶의 만족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먼저 가족과 가까운 친구와의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관계 유지가 가장 중요한데 이는 안정감과 정서적 지지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관계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심리적 버팀목이 되며 외로움이나 우울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가족과 친구 간의 상호 존중은 오해나 갈등을 줄이고 건강한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여 갈등 발생 시에도 원만한 해결을 도와줍니다. 특히 노년에는 인간관계의 폭이 자연스럽게 좁아지면서 더욱 더 서로를 깊이 알고 이해하는 관계가 귀중해집니다. 신뢰관계가 형성된 소수와의 교류는 정서적인 안정뿐만 아니라 사회적 연결감을 느끼게 해 삶의 의미와 만족도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를 통해 고립감이나 외로움에서 벗어나 자신이 사회적 존재임을 확인하고 삶의 활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면 금전거래가 개입된 인간관계는 더 많은 스트레스와 갈등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노년기에는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금전 문제가 관계를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임을 감안할 때 금전거래는 가급적 피하는 것이 정신건강에 긍정적입니다. 이는 지인이나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예외가 아니며 금전적 의무와 거래가 감정적 부하를 상승시켜 관계의 균형을 깨뜨릴 위험이 큽니다. 또한 노년의 인간관계에서는 상호 존중과 배려가 필수적입니다. 이전 세대와는 달리 상대방의 선택과 라이프 스타일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관계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을 변화시키려 하거나 자신의 기대에 맞추려 하는 태도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이는 것이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는 핵심입니다. 나아가 갈등 상황에서는 의사소통의 중요성이 더욱 커집니다. 솔직하고 개방적인 대화, 감정을 표현하면서도 상대방의 관점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관계가 건강하게 지속될 수 있습니다. 감정을 억압하거나 회피하기보다는 건설적인 방법으로 갈등을 처리하는 것이 정신건강 유지에 기여합니다. 마지막으로
노년기에는 새로운 인간관계 구축도 중요하지만 질적으로 의미 있는 관계에 더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취미나 모임, 자원봉사 등 다양한 사회활동을 통해 공통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의 만남을 꾸준히 유지하며 자기 삶의 의미를 확장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는 사회적 네트워크 넓히기보다는 깊이 있는 교류를 통해 삶의 만족도와 행복감을 높이는 방향입니다. 요약하자면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는 양보다는 질이 중요하며 가족과 진정으로 신뢰하고 존중하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정신적 안정과 삶의 만족도를 높입니다. 금전거래가 개입된 관계는 가능한 피하고 상호 존중과 건강한 의사소통을 바탕으로 깊이 있는 관계를 꾸려가는 것이 노년기 삶의 질 향상의 핵심입니다. 은퇴 후 새로운 취미를 발견하고 꾸준히 즐기는 것은 풍요롭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한 핵심 요소입니다. 일상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의미 있는 활동을 찾으면 삶의 활력이 생기며 정신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요가, 골프, 음악, 그림 그리기와 같은 다양한 취미 활동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증진시키는 동시에 새로운 사회적 교류의 장을 열어줍니다. 첫째,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는 것은 뇌를 자극하고 긍정적인 정신 상태를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뇌 기능이 자연스레 저하되기 쉬운데 창작 활동이나 신체 활동 등 취미는 뇌의 활성을 도와 기억력과 집중력을 증진시키며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그림 그리기, 음악 연주 같이 창의성을 요구하는 활동은 두뇌 건강에 매우 긍정적입니다. 둘째, 신체 활동을 포함하는 취미는 체력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골프, 요가와 같은 운동은 근력과 유연성을 증가시키고 균형 감각을 향상시키며 전반적인 신체 건강을 촉진합니다. 꾸준한 신체 활동은 심혈관 건강을 지키고 만성질환 예방에도 도움을 주어 활동적인 노후 생활을 가능하게 합니다. 셋째, 같은 취미를 공유하는 사람들과의 교류는 사회적 고립감을 줄이고 정서적 지지를 제공합니다. 은퇴 후에는 직장 및 사회적 네트워크가 축소되는 경우가 많은데 취미 모임이나 동호회 활동은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할 기회를 주며 외로움을 완화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활동은 행복감과 소속감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넷째, 새로운 취미 발견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와 성찰을 돕습니다. 은퇴 후에는 과거 직장인으로서의 역할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정체성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는데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기 발견을 진행하면 삶에 대한 새로운 의미와 만족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취미를 통해 새로운 도전을 경험하고 성취감을 맛보는 것은 자존감을 높이고 전반적인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마지막으로 은퇴 후 취미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관심사에 맞는 적절한 활동을 찾고 현실적 여건과 체력에 맞게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리하게 시작하거나 과도한 목표를 세우기보다는 즐기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수준에서 시작해 점차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또한 건강 상태나 환경 변화에 따라 융통성 있게 조정하는 유연함도 필요합니다. 요약하자면 은퇴 후 새로운 취미와 자기 발견은 삶의 활력을 불어넣고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증진시키며 사회적 고립을 완화하고 정체성을 재확립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꾸준하고 즐거운 취미 생활은 풍요롭고 만족스러운 노후를 가능케 하는 중요한 토대입니다.